김건희가 18년도 아니고 1년 8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소년원 출신이라는 허위사실 유포를 한 강용석과 김세희가 1심에서 무죄를 받았다가 2심에서 판결이 뒤집혀 유죄를 받았던 사건 기억하실 겁니다. 그때 1심에서 강용석, 김세희에게 무죄를 준 판사가 바로 우인성 판사였습니다. 혹시나 하는 불안감이 있었는데 역시나 이를 쳤습니다. 말도 안 되는 논리로 뇌피셜 판결을 내린 우인성 판사의 오늘 판결에 대한 다양한 패널들의 분석 함께 들어보시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충격적입니다. 조금 전에 김건희에 대한 1심 선고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무죄다. 그리고 여론조사를 통해서 2억 7,440만 원 58회에 걸친 대선 과정에서 여론조사와 관련된 것도 정치자금법 위반이 아니다. 증거가 불충분하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으면서 자 지금 우인성 부장판사가 주문을 읽고 있는데요. 마지막 하나가 남아 있습니다. 통일교 건법 수수와 관련된 것은 남아 있는데 바로 저희들이 긴급 편성으로 여러분들 생방송으로 이렇게 만나 뵙고 있는데 무엇입니까?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무죄다. 1심에서 11년 구형을 했는데 특검에서 무죄라고 결론이 났습니다. 그리고 4년짜리가 바로 맹통게이트로 우리가 알고 있는 대선 과정에서 여론조사, 공짜 여론조사와 관련된 것도 무죄다. 증거가 불충분하다. 이렇게 하는 중에 이제 지금 방송을 바로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좀 굉장히 충격입니다. 지금 15년 구형 중에 4년인 그 명태균 관련된 거를 일단 무죄이고, 그다음에 오늘 계속 우리가 이야기했던 가장 중요할 중형 선고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도 무죄라고 하면 남은 거는 이제 그 통일교에서 알선수재 혐의인데요. 지켜봐야 되겠지만 그거는 사실은 크게 형량에 미치지 못할 것 같아서 이거 이러다가 김건희 풀려나는 거 아니야라는 위기감마저 지금 쭈삣쭈삣 쓰고 있거든요. 굉장히 충격입니다. 이 증거주의라고 얘기를 했지만 이 증거주의가 이런 식으로 아주 그냥 구체적이고 정황 증거를 하나도 인정하지 않는 거라면은 앞으로 대한민국에서 정치인 중에 구속되거나 형량받을 사람이 없을 정도입니다. 왜냐면은 보통 정치인들은 뭐 대가성이 없다 아니면 이건 나는 몰랐다가 뭐 내 보좌관이 받았다 이런 식으로 다 미꾸라지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뭐 구체적으로 증거가 없다라고 해서 다 무죄를 때린다면은 앞으로 어느 정치인이 재판을 받아서 형량을 받겠습니까? 이거 되게 충격적입니다. 이게 뭐 논란이 일파만파가 아니라 지금 뭐 오늘 선고 나오고 나면은 나라가 발칵 뒤집힐 것 같은데요. 그 우리가 한덕수 선고 23년 그때 이제 사법부가 이제 신뢰를 많이 회복했구나 이렇게 국민적 기대가 굉장히 크게 올라와 있었는데 오늘 우리가 이제 이 방송이 끝날 무렵이면 이제 선고가 다 완료되겠죠. 그러면 뭐 방금 나라가 뒤집어진다고 하셨는데 이거는 국제적으로도 큰 이슈가 될 것 같은 지금 최악의 판결이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그러면 지금 시세 조정을 아까 그 판결에 보면 시세 조정을 인식했더라도 공동 정범이라는 걸 단정하기 어렵다. 네. 이건 이 판결문 자체가 되게 모순인 게 잘못한 건 알겠는데 잘못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이게 무슨 말인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마치 저 음주운전을 했는데 술은 안 마셨다 뭐 이런 거. 그리고 또 명태균처럼 제3자한테 이렇게 불법성 있는 그 여론조사를 받아도 문제가 안 된다는 하나의 이게 판례가 돼버리면 지금 이제 지방선거를 앞두고 이런 불법 여론조사에 노출돼 있는 그런 게 굉장히 클 텐데 이번에 경종을 좀 울려줬어야 되는데 이런 그 불법성이 짙은 이런 그 여론조사의 이런 그 행위들이 다 면죄부를 주게 되는. 자 그리고 이제 실시간으로 방송을 보고 계신 분들은 저희들은 이제 무죄가 2개 나오고 바로 여러분들과 함께 생방송을 켰는데요. 마지막에 그 통일교 건법수수 샤넬백 그래프 이제 이것은 어떻게 되는지 실시간으로 올라오는 대로 좀 청탁받은 게 없다라고 지금 우 판사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것까지 이제 포함해서 보고요. 이병철 변호사님하고 전화 연결하려고 아까 준비를 해놨는데 이병철 변호사님 지금 아마 이제 라이브로 지금 방송을 보고 계실 것 같은데 자 무죄 나왔다 마지막까지 이제 어떻게 되는지는 저희들이 체크를 하면서 충격적인 지금 1심 선고 상황 보고 있는데요. 자 댓글로 많은 분들이 의견 주고 계십니다. 너무 화가 난다 미쳤다.
와 이거 지금 열불나서 중계방송을 보다가 나와버렸다. 미미캉님은 이렇게 주셨고요. 다 무죄 이게 말이 됩니까? 야 지금 빨리 방송 시작하세요. 언론 분석을 듣고 싶습니다. 물렁한 이재명 정부 내란 청산 끝났구나. 어허 김건희 무죄 나오겠다. 이렇게 좀 아주 냉소적으로 의견을 주신 분도 계시고요. 자 지금 민주당은 정신 차려 아직도 눈치 보나 저런 집단들과 대화한다고 적극적으로 사법개혁하라 이런 이야기고요. 미쳐도 한참 미쳐다. 음주를 했으나 음주운전은 아니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리고 돈 1,000만 원 빌린 후 안 갚아도 사기로 처벌하는 판사놈들 정신 차리라. 다 무죄라고? 앞으로 어쩌자는 거니? 야 지금 다 무죄 날판이다. 그냥 가만히 당하는 민주당이 문제다. 자유인님 주셨고요. 충격입니다. 자 김현육 선생님 주셨고 판사 이 정도면 탄핵해야 되는 거 아니냐. 도이치가 제일 중요한 건데 무죄래 미친 것 아니냐. 삼식이님 이렇게 주셨고요. 야 판사 이럴 수 있느냐. 정말로 미쳤다. 그리로 나가야 합니다. 이런 말씀. 다 무죄래. 조이대부터 잘라라. 김건희 마스크 끼고 웃고 있을 것 같다. 꼴도 보기 싫다. 답답하다. 지금 도저히 지금 선고하는 것을 보지 못하겠다. 결국 오늘 주문을 읽기 전에 선고하기 전에 최초에 얘기했던 것은 본인은 증거를 중심으로 판단한다라고 아예 사전에 일종의 예방주사를 놨던 내용. 어떤 내용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예외 차별 없다. 피고인의 이익, 증거가 불충분할 경우에 피고인 이익에 충실히 하는 것이 법의 원칙이다. 이제 이런 이야기까지 했고요. 권력자이거나 권력이 사라졌거나 잃었다고 하더라도 공정하게 재판해야 한다는데 일단 무죄 2개가 일단 나왔습니다. 지금 국민들이 얼마나 분노할지 그리고 그것이 과연 법의 심판이 맞는지 그러면 특검에서 수사한 것이 왜 이렇게 됐는지 검찰에서 지금까지 일부러 김건희를 봐주기 한 것을 인정하는 우인성 판사의 1심 선고인데 지금 상당히 파장이 커질 것 같습니다. 이 박사님. 그러면 우리가 지금 그 검찰의 그 당시 출장 조사 또 디올백 무혐의 뭐 주가 조작 무혐의 이 부분에 대해서 전 국민이 이게 문제가 있다고 판단을 한 거고 또 뭐 법조계에서도 이건 당연히 문제가 있는 검찰의 그 행태에 대해서 이렇게 큰 지적들이 있었는데 그래서 이번 특검에 이 부분이 이제 들어간 건데 근데 이거를 지금 1심 사법부가 그 당시 윤석열 정부의 검찰하고 똑같은 입장에서 판결을 한 거거든요. 네. 이 나라를 뒤집어 놓은 이 엄청난 국정농단이 무죄가 된다. 이거를 어떤 국민이 납득을 하겠습니까? 이거는 진짜 충격을 넘어서서 사법부의 신뢰 문제에 또 이제 국민들이 문제 제기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근데 앞으로 되게 앞길이 험난해 보입니다. 물론 2심, 3심이 있지만. 자 그래서 이제 내란 전담 재판부가 이제 이 사건까지 맡을지 아닐지는 좀 따져봐야 하는데 지금 이제 김건희에 대한 무죄 그리고 샤넬백은 알선 명목 수수로 인정했다라고 네. 하는데 그것은 이제 유죄가 나오는지 나올 것 같습니다. 유죄가 나온다면 얼마가 나올지 중요한 것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과 명태균 게이트 윤석열과 공모해서 명태균으로부터 2억 7천만 원 상당의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수사한 혐의다라고 해서 지금 이제 이 내용에 대해서는 징역 4년이 구형된 바가 있는데 이것도 지금 인정을 아예 하지 않았습니다. 무죄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자 이걸 지금 어떤 상황으로 우리가 이해를 하고 봐야 될지 계속 상황을 좀 더 지켜보겠습니다. 지금 선고가 나왔습니까? 아직까지 최종 선고 형량이 나오지 않았는데 나오는 대로 여러분들께 알려드리고요. 이게 말이 되냐고요. 김건희가 뭐라고 미쳐 돌아가는구나 이런 말씀. 야 정말로 앞으로 갈 길이 한참 멉니다. 이런 말씀. 화가 나서 숨을 못 쉬겠다. 김건희가 이걸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은 지금 2010년대부터 시작되는 건이지 않습니까? 그때부터 봐주기를 했는데 결국에는 김건희는 돈은 됐는데 주가 조작이 이루어지는지를 공모했다는 사실이 없다. 그런데 8억 2천만 원은 결국 주가 조작을 통해서 부당이득을 취득했는데 이것도 처벌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우리가 법 상식이 없다 하더라도 도저히 이해하기가 어려운데요. 이게 굉장히 좀 위험한 게 이런 거죠. 그 보통 이제 주가 조작하는 멤버들을 보면 선수가 있고, 그러니까 즉 지식으로 무장한, 기술로 무장한 선수가 있고, 그것에 돈을 대주는 쩐주가 있습니다. 근데 쩐주는 그 주가나 기술이 없잖아요.
없으니까 어느 타임에 어떻게 매도하고 매수하고 하는 거는 관여를 하지 않죠. 전주는 돈을 주고 몇 대 몇으로 우리 나눠 먹자라는 것만 하는 게 전주 아닙니까? 그러면 이 전주는 주가 조작의 공범입니까? 아닙니까? 근데 이 우판사는 공범이 아니다. 왜? 구체적으로 어느 종목을 어느 시기에 매도하고 매수하는 거를 상의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이거는 심각하게 자본시장법이나 앞으로 주가 조작에 대해서 엄단하겠다는 어떤 국민의 뜻과 방침에도 외환되는 굉장히 좀 문제되는 판결이다. 이를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큰일 났습니다. 이게 이제 어떤 반응이 나올 것 같습니까? 오늘 이렇게 이제 무죄 선고를 둘 다 해버렸습니다. 어떤 반응이 나올까요? 지금 국민들 첫 번째. 이게 일단은 그 사법부의 강력한 문제 제기가 이제 본물처럼 터져 나올 거고요. 그 사법부 개혁에 대한 목소리가 이제 거칠어질 그래프 거고 더. 목걸이 한 개를 몰수한다. 예, 그리고 또 중요한 건 선고하면은 한번 들어주십시오. 1,281만 5천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간합을 명한다. 인력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 정치자금법 위반의 점, 2022년 4월 7일경 특정 범죄 가중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알선 수재의 점은 각 무죄. 피고인은 판결에 대하여 일주일 내에 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해서 항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고인, 무죄 부분에 대해서 일간지 등에 공시되기를 원하시나요? 그럴 필요까지는 없으신가요? 예. 예, 형사보상 안내문 받아가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판결 선고를 마치겠습니다. 피고인께서는 퇴정하시고 방청인들께서도 질서 정연하게 퇴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선고량에 대해서는 자, 여러분 지금 보셨죠? 통일교 청탁에 대해서만 1년 8개월 네. 이 지금 이제 유죄로 인정이 되었고 나머지는 모두 무죄가 됐는데요. 야, 이게 권성동 관련해서도 지금 증거가 있느냐 없느냐 이걸로 곧 이어서 3시부터 재판이 일어나는데 지금 현재 최종 선고에 대해서 확인된 대로 제작진은 좀 올려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한 번 더 지금 확인 내문이 좀 정리 좀 해주시죠. 어떻게 지금 올라오고 있습니까? 자, 밍템 게이트 무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무죄, 통일교 건범 수수와 관련해서는 알선죄가 인정이 된다 이렇게 지금 나왔는데 이병철 변호사님 지금 전화 연결해서 이 충격적인 선고 내용에 대해서 함께 얘기 나누겠습니다. 이병철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여보세요? 아, 충격적입니다. 1년 8개월 그것도 통일교 건범 수수만 인정했고 맹템 게이트 무죄,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도 무죄가 나왔습니다. 총평을 먼저 해주시죠. 네, 어리석은 판사가 역사를 짓밟았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 우인성 판사는 저하고 사법고시 동기고 잘 압니다. 네, 예. 근데 이제 판사들이 빠질 수 있는 그 가장 이런 큰 사건에서의 가장 큰 오류는 뭐냐면은 본인은 증거재판주의를 추구한다라는 명분으로 눈에 딱 보이는 증거가 없으면은 무죄 때린다 이제 이런 거거든요. 근데 소위 그게 사법 소극주의라고 하는 건데 지금 오늘 보면 무죄 난 부분은 전체적으로 보면은 뭐 누가 봐도 유죄라고 볼 수밖에 없는 사건을 딱 부러진 무슨 계약서가 없다 이런 걸 갖고 그러니까 명태균 씨와 관련해가지고는 계약서가 없다. 그러니 죄가 안 된다. 이게 굉장히 이제 터무니없는 그런데 이런 판사들은 그게 자신이 잘한다라고 또 믿고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굉장히 어리석은 판사가 역사를 짓밟은 그런 아주 충격적이지만 뭐 고등법원 가서 언제든지 또 바뀔 수 있는 좀 우스꽝스러운 판결이었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김건희 이제 주가 조작 문제는 뭐 10년 이상 15년 동안 계속 이 문제에 대해서 제대로 수사하고 판결을 내려야 한다 하고 수없이 많은 증거가 나와서 불법이 확인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부당이득을 8억 이상을 취득을 했는데 그렇죠. 그런데 공모한 증거가 없다. 그래서 너 무죄야. 라고 해버리면 그러면은 전주가 대한민국에 주가 조작하는 사람에 돈 뿌려놓고 다 내놓으면 그래 돈 법니다.
그런데 공모한 바가 없기 때문에 너는 제가 안 된다 이렇게 하면은 오히려 불법을 조작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상식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따져봐야 될 게 첫째는 그 홀검들 네. 그러니까 중앙지검으로 부르지 아니하고 김건희가 오라는 대로 그냥 가가지고 휴대폰도 다 압수당하고 그런 식으로 해서 무혐의로 덮어줬던 그 중앙지검장 등등이 면죄부를 이제 오늘은 면죄부를 받은 셈입니다. 네. 자, 우리가 수사를 잘했잖아. 법관도 무죄라 했는데 그 다음에 이제 그런 문제점 하나. 그 다음에 공소시효 부분을 아까 얘기를 하던데 공소시효는 그간에 많이 따졌어요. 저도 따져봤고. 그런데 오늘 뭐 자세한 거는 말씀드리기 그런데 이 공소시효가 2010년부터 2012년에 있었다. 그러면 지금으로부터 한 15년에서 13년 전이다. 공소시효 10년이 지났지 않느냐. 이제 그것은 공범들이 아까도 그 판결문에서 낭독했지만 공범들이 재판을 받고 있을 때는 공소시효가 진행하지 않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특검도 공소시효에 문제가 없는 부분만 기소를 했는데 이것도 또 뭐 일부는 공소시효가 지났다는 건 제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말씀하신 공범들은 어쨌든 간에 뭐 집행유예 등으로 그것은 이제 이익을 실현한 것이 적다 이런 이유로 그것도 좀 힘들지만 어쨌든 유죄가 인정이 되었는데 공범들은 유죄가 인정됐는데 김건희 씨는 8억 1천만 원을 해먹었는데도 죄가 안 된다.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죠.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아까 공동정범으로서는 죄가 안 된다. 그런데 이 주가 조작을 한다는 것을 김건희 쪽에서 미필적 고의로 인식은 했던 것 같다. 그래서 그것을 이용한 8억 원을 먹었으니까 이용한 방조범의 죄는 인정이 될 수 있다. 그러나 여기에 대해서 특검이 주장을 안 했기 때문에 이것은 그냥 판단하지 않고 무죄다. 이게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이것도. 자, 그 내용만 이제 듣고 보면은 결국에는 범죄 사실이 있는 것을 특검에서 제대로 밝혀내지 못하고 범죄가 없는 걸 가지고 아예 기소를 해버렸네 이런 말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이 논리가 굉장히 웃기는 것이, 그러니까 김건희가 그 공범들이 주가 조작을 한다는 것을 인식을 했다는 거예요. 미필적 고의로라도 인식을 했다. 이거는 인정을 했어요. 그런데 그렇지만 이제 처벌받은 그 권오수 등과 같이 합작해가지고 야 같이 해먹자 이렇게 같이 공모해서 작전 짜고 이런 것은 증거가 없다. 이제 그런데 그렇게 했는데 왜 8억 1천만 원을 먹냐 이거죠. 네. 그냥 눈치만 보고 가만히 있는데 8억 1천만 원이 들어옵니까 세상사가. 자, 그러면은 그러니까, 예. 물적인 명백한 증거와 그 증거 사이에 있는 전체적인 어떤 정황을 판단함에 있어서 굉장히 이 증거 법칙의 그 판단에 있어서 심각한 오류를 가진 판사다. 그렇게 보이네요. 자, 여기서 이제 재판을 시작하기 전에 주문을 읽어 내려가기 전에 이 재판과 관련해서 사전에 본인이 할 이야기가 있다. 우인성 판사가요. 그러면서 권력이 있는 자나 권력이 없는 자나 법 앞에서는 예외 없고 차별이 없어야 한다. 그리고 증거가 불충분할 경우에는 피고인의 이익에 충실히 맞습니다. 반영하는 것은 충실하게 반영하는 것이 이거는 법의 원래 취지다. 그래서 이제 딱 이렇게 일종의 사전 예고를 이제 했습니다. 아, 그래서 중형이 선고되더라도 법에 따라서 중형 선고되니까 김건희 너 그냥 받아들여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고 거꾸로 조금 전에 무죄까지 선고할 것을 미리 예고하듯이 사전에 일종의 그런 발언을 했다. 뭐 이렇게 이제 되면서 굉장히 긴장을 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무죄를 딱 선고를 해버렸는데 자 그러면 변호사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증거가 없으면 무죄를 이렇게 선고하는 것은 피고의 이익에 부합하다는 것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그것은 쟁점이 애매할 때 증거가 불분명하고 검찰에서 주장만 하고 증거가 없을 경우는 당연히 피고의 이익에 부합하도록 해야 하는데 이 지금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이 실제로 증거가 부족하거나 없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사안입니까? 그것은 지난 10년 동안 너무나 많은 증거들이 언론에 다 노출이 됐고 그 뭐 전 국민들이 다 알고 있죠. 녹음 파일들도 나왔고 아까 그 판사도 낭독할 때 본인도 좀 뭔가 이게 좀
겸연쩍은지 낭독하면서도 이 자연스럽게 낭독이 안 될 정도로 증거라는 거는 정말로 이 사건은 정말 제가 보기에 다른 사건보다도 증거가 차고 넘치는 사건이에요. 네, 예. 네, 근데 자, 그러면 이제 이 우인성 판사는 어떤 생각을 한 겁니까? 그 증거가 차고 넘친다고 일반적으로 보고 있는데 본인이 봤을 때 이거 공모의 증거가 안 된다 그러면 증거는 있는데 공모의 증거가 안 되기 때문에 공모죄로 처벌하려고 한 특검의 기소 내용은 부인되는 것이 맞다. 그래서 무죄다. 뭐 이렇게 보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제가 보기에는 첫째는 이 우인성 판사가 이 자본시장법 위반, 이 시세 조종하는 주가 조작하는 자들의 그런 범죄 행태를 전혀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고의적으로 무조건 죄가 된다는 걸 알면서도 그냥 김건희 봐줘버리자 무죄 뭐 이거는 제가 일단은 말씀을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지금 아까 이게 낭독하는 내용을 보면 이 주가 조작 사범들이 어떻게 고도의 그런 기술을 동원해서 하는지 이런 거를 전혀 모르고 그냥 완전히 법률 초짜 판사 예비 판사 뭐 무슨 1개월 차들이 하는 정도의 수준으로 그 지금 범죄 사실의 인정 여부를 지금 낭독을 하는 걸 보고 제가 이거는 좀 판사가 이 사건에 대해서 수준이 많이 떨어진다는 그 생각을 우선 했고 두 번째는 보세요. 서로 공모해가지고 공동정범이라는 증거는 없어서 무죄다. 그런데 본인은 김건희가 인식이 있었고 그걸 이용하는 방조범으로서는 유죄가 될 수 있다. 그러면 공동정범은 큰 거고 방조범은 작은 거예요. 큰 게 인정이 안 되고 작은 게 인정이 될 것 같으면 공소장 변경 요구를 해야 됩니다. 네, 예. 검사 특검한테 네, 예. 이게 혹시 방조범 여부도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 둘 다 같이 올려라 이렇게 해서 그 예. 부분이 그렇죠. 이제 태길적 병합 그런 형태로 공소장 변경을 좀 하라 이렇게 요구를 해야 됩니다. 판사가 안 그러면 범죄가 있는 범죄자를 무죄로 풀어주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사법 정의에 안 맞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공방이 없다, 뭐 주장을 안 했다는 이유로 이거는 판단을 안 해버린다 이러면 이거는 피고인에게 동조했다고 의심받을 수밖에 없는 굉장히 심각한 결함이 있는 거죠. 자, 실질적으로 봐주기 재판을 했다, 선고를 했다라고 우리가 주장하더라도 과하지 않습니까? 사실은 우리가 일반적인 상식이라는 게 제일 중요한 그 법의 원칙인데 항상 대법원 판례에 보면은 건전한 국민 일반적인 국민들의 평균적인 상식과 정의와 형평성 이 항상 나와요. 그게 법리예요. 그 기준으로 보면 이걸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거부 한 15% 정도 말고는 없겠죠. 자, 이 그러면 질문도 잘못된 판결이죠. 자, 이 질문도 드리면서 정리를 좀 하고 넘어가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은 주가 조작 과정에서 자, 계좌 수익금의 40%를 아예 김건희한테 주기로 약속한 녹취도 나왔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익을 8억 1천만 원을 받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함께 공모를 했던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 이런 사람들은 다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습니다. 사법처리를 받았어요. 그런데 김건희만 무죄다라고 했을 때 돈도 김건희가 제일 많이 벌었습니다. 8억 1천만 원 벌었으면. 그럼 이게 뭐냐라고 했을 때 제가 누구한테 주가 조작 공모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어요. 어쨌든 돈을 맡기고 돈을 내가 벌었는데 그 조작했던 놈은 다 처벌받고 나는 처벌 안 받으면 이게 자본시장의 질서라는 것이 유지가 되느냐라는 것이 근본적으로 질문이 되지 않습니까? 이 부분도 법리적으로 저렇게 우인성 판사가 판단을 할 수 있는 것인지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만약에 오늘 그 재판장의 논리대로 한다면 서로 짜고 막 굉장히 이런 것까지는 안 했다 칩시다. 그리고 그 판결문 논리대로 이 김건희가 머리가 너무 좋아가지고 저 주가 조작하는 자들, 저 사람들 범죄자고 처벌받은 자들인데 저자들하고의 인과관계를 이용해서 저자들 몰래 저자들을 이용해가지고 8억 원을 먹었다. 너무 천재다. 그렇게 해서 먹었으면 그게 아까 방조범도 될 수 있겠지만 그건 단독 정범이에요. 네네. 주가 조작범들 모르는 사이에 그자들을 수단으로 이용해서 본인이 주가 조작을 한 거니까 공동 정범 못지않게 단독 정범은 굉장히 죄가 큰 거예요. 야, 그런데 단독 참. 정범 말도 안 하고 방조범은 될 수 있을 거는 같은데 특검이 말하네.
했잖아. 나는 뭐 공소장 변경 요구할 의무도 없잖아. 뭐 이런 느낌이에요.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정치권에서 어떤 반응을 이제 보일지 또 국민들이 어떻게 지금 나올지는 일단 뭐 충분히 예상되지만 일단 주제 좀 바꿔서 통일교와 관련된 1년 8개월인데 명태균 게이트 와 이것 때문에 이제 결국 윤석열 김건희 국정농단 그리고 12.3 비상계엄과 내란으로 이어졌는데 그렇습니다. 명태균이 지 개인 사업을 위해서 여론조사한 것이지 윤석열과 김건희를 돕기 위해서 한 것 아니다. 이거 다 무죄다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은 그 명태균 씨도 이제 그 선고가 지금 그 예정이 돼 있죠. 제가 날짜를 정확히 기억을 못 하겠는데 네. 창원지방법원에서 똑같은 이 사건에 대해서 명태균 씨도 선고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김영선 의원도 마찬가지고. 예, 그 이제 그 재판부가 조만간 이제 뭐 2월 달로 제가 기억하는데 이 똑같은 사건을 어떻게 정치자금법 위반 여부를 무죄라고 과연 판단을 할지 그것도 일단은 이제 우리가 앞으로 지켜봐야 될 대목이고 이 사건 내용은 이건 역시도 오늘 그 재판장은 명태균 사장이 어떤 사람인지를 전혀 몰라요. 네. 저는 뭐 명태균 사장을 잘 아는 입장에서 그리고 명태균 사장은 굉장히 고도로 이런 정치를 이용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인데 그런 거는 전혀 뭐 이렇게 판결문에 나타나지 않고 그런 것이 이해가 됐다는 것을 전혀 저는 느끼지를 못했어요. 너무나 놀라운 것은 핵심적인 거는 뭐냐? 명태균이라는 여론조사 업체 그 사장하고 김건희하고 계약서가 없다는 거예요. 네. 당연히 계약서는 없는 거죠. 그 계약서 쓰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정치판에. 그러니까 그게 핵심적인 증거였습니다. 저기 근거였습니다. 예. 네네. 그리고 또 웃기는 것은 이것은 비선적인 비공식적인 그런 라인을 통해서 김건희와 윤석열이 대통령 선거를 이제 임했다 이제 그리고 그런 관계가 김영선 그 공천이나 이런데 대가성 있게 연결이 되었다. 이게 이 사건의 본질인데 그런 거는 사건의 본질은 그냥 없애버리고 아니 대선에 임하는 사람이 뭐 저런 시시콜렁한 저런 사람하고 무슨 계약을 하고 할 이유가 뭐가 있냐? 저 사람이 그냥 지가 접근을 한 거지 이런 관점이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전혀 이런 판을 전혀 모르는 너무나 어떻게 보면 순진해서 속았다라고 해야 될지 순진한 척하는 건지 굉장히 순진하거나 아니면 교활한 판결이라고 보입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제 결국 특검에서 2억 7천만 원 상당의 무상 여론조사를 줬다라고 하는 것은 선의로 제가 누군가 정치를 하는 사람이 있으면 여론조사 하다가 2억 7천만 원치 정도는 갖다 주더라도 문제가 없다. 그리고 제가 안 되기 때문에 그 공천 좀 주세요라고 전화해갖고 너댓 번씩 부탁을 했는데 공천까지 받았어요. 그리고 김영선하고 반띵을 했습니다. 그것이 다 무죄라는 거 아니에요. 이게 이 행위가 문제가 없으면 연결된 행위도 무죄일 가능성이 높은데 그러면 대한민국에 이제 정치판에서 정치인한테 선출직 또는 힘 있는 사람한테 여론조사 공짜로 다 갖다 주고 그리고 알아서 참고하세요 라고 하면서 계약서도 안 쓰고요. 그렇죠. 나머지 필요할 때 부탁해서 이권 받으면 되네요. 네, 그래도 다 무죄죠. 그렇게 이어지는 것인데 예. 명태균 씨도 그냥 선의로 본인의 사업적인 어떤 이유 때문에 그냥 선의로 이렇게 갖다 준 거고 서로 간에 약정이나 대가성 없이 예. 그리고 김영선 의원을 공천을 그렇게 만들려고 했던 그 모든 것도 정상적으로 당에서 공천관리위원회가 아주 정상적으로 작동해서 공천 심사를 했다라고 아까 낭독을 했습니다. 와, 그 말도 충격적이었습니다. 너무 충격적이었죠. 당에서 정상적으로 절차를 밟고 했다고요? 그 당에서 공천 심사한 사람들 다 물어보십시오. 그때 누가 전화해서 그게 뒤집어졌는지 이준석 전 대표도 있고 윤상현 공관위원장도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 사람들도 조사받을 때 다 인정한 거예요. 그러니까요. 오세훈 시장도 오늘 좋아하겠는데,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당의 공천이라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에 대해서 정말로 1도 어떤 기초 지식이 없는 거예요, 이 양반은. 그렇기 때문에 김영선 공천도 정상적으로 잘 돼가지고 김영선이가 당첨이 됐는데, 그렇기 때문에 그 명태균
씨가 다른 사람한테 이거는 그냥 선물로 받은 거지 우리가 무슨 잘해갖고 받은 게 아니다라고 말한 거다. 이런 분이 어떻게 지금 그런 부장판사까지 있는지 참 의심스럽네요. 그러면 법원 이제 인사가. 이렇게 제가 이제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윤석열, 김건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도 이제 무죄였고 명태균 게이트 공짜 여론조사 2억 7천만 원 어치도 받은 것도 무죄였는데 이게 유죄가 될 줄 알고 국정농단이 될 줄 알고 바로 내란을 일으켜 버리자라고 했으면 이 판사한테 먼저 윤석열, 김건희가 물어보고 최종 결정을 하는 것이 옳았겠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맞습니다. 아, 근데 이제 이게 이제 앞으로 어떻게 이제 파장이 이어질지 좀 봐야 할 것 같은데요. 일단 이게 그래서 제가 좀 가볍게 농담 반 진담 반의 말씀을 드리면 이런 정말로 황당무계한 판사가 등장하면 이거는 천하에 누구 이병철이도 이걸 못 맞춰요 예측을. 예. 그런데 더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은 제가 작년에도 계속 강조해 왔고 우리가 절대로 방심하면 안 된다. 지난 10월 달에도 제가 극우 판사들이 반드시 상당 부분 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이제 2월달 이제 임박했습니다. 지금 법관 인사가 지금 진행 중입니다. 법관 인사 때 이재명 대통령 형사재판 5개로 내가 가겠다 자원해서 그리고 재판에 불러들이겠다 대통령을 이런 판사들이 상당 부분 있다. 오히려 검사들보다 제가 그거를 말씀드려가지고 굉장히 많은 분들이 충격을 받았는데 그리고 두고 봐라 국감 때 서울고등법원장 김대웅 씨가 그 재판을 재개할 이론적 가능성도 있고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하지 않다 해서 난리가 났잖아요. 네. 그런 어떤 극우적인 책동이 항상 존재한다는 것을 이번이 오늘 이 판결문을 보고 우리가 명심해야 된다. 그게 더 큰 어떤 교훈이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자, 향후 절차에 대해서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내란 전남 재판부가 이제 법적으로 만들어지게 돼 있지 않습니까? 네네네. 그러면 이 사건은 내란으로 포함돼서 갑니까? 아니면 내란과 별도로 김건희 사건은 지금 항소심이 이루어져야 합니까? 어떻습니까? 그건 내란 전담 재판부는 예. 지금 우리 세계 특검 이 담당했던 그 사건을 원칙적으로 또 다루도록 돼 있기 때문에 예.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김건희 특검이 기소한 것이죠. 예. 이것도 일단은 포함된다고 봐야 되겠죠. 포함되고 이제 어쨌든 3대 특검이 내란 전담 재판부로 가니까 거기에서 발생된 모든 사건들도 다 이제 국정농단 사건을 뭉뚱그려서 간다고 보면 자, 지금 이제 어떻습니까? 법률가의 관점으로 보면 1심에서 이런 식으로 무죄가 다 나왔고 국민들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고 실제 법률가들도 여기에 대해서 동조하기가 저는 어렵다고 보는데요. 이거 아마 정말로 좀 실력 있는 법조인들이 보면 오늘 판결이 맞다 수긍이 된다라는 분은 아마 10명 중에 한두 명 정도 아닐까 싶습니다. 자, 그래서 이게 이제 항소심으로 가면 다시 유죄가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이병철 변호사님은 전망하십니까? 저는 뭐 이게 법 원칙에 따라서 항소심이 내란 전담 재판부가 재판을 한다면 이거는 뭐 반드시 유죄로 바뀌어야 된다. 바뀔 수밖에 없다. 뭐 퍼센트지는 80-90%. 자, 그럼 특검에는 뭐 반드시 항소를 하겠죠. 특검에서는 뭐 당연히 하겠죠. 하는 것이고 그리고 내일 중으로 아마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내일 중으로 하고 그리고 이제 김건희와 관련된 이 건이 이제 지금 통일교건범 수수는 1년 8개월이 선고가 됐습니다. 형량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현재 나와 있는 통일교 관련된 것은 방클라프, 목걸이, 샤넬 백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백을 했고 하나는 끝까지 부인을 했는데요.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런데 일단은 금액이 큰 그 그라프 목걸이 부분도 인정이 됐고 샤넬백도 또 뭐 인정이 됐고 한데 일단 전체적으로 범죄 사실은 대략적으로는 인정이 됐는데 이제 형량 네. 그 특검에서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구형을 이제 이것과 지금 자본시장법 그 도이치모터스 합해서 11년이라고 했는데 그게 이제 대법원 양형 기준표에 따라서 한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자본시장법 시세 조정은 그 양형 기준표가 있어요. 거기 보면은 딱 7년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7년으로 했을 것 같고 구형을 그러면 그 통일교 이 부분은 4년을 했을 텐데, 그러니까 법에 보면은 5년 이하의 징역입니다. 예. 특가법상 알선 수재죄는 5년 이하의 징역. 그러니까 5년을 최대치로
특검은 4년을 구형했는데 이제 판사는 1년 8개월을 선고했죠. 그거는 대법원 양형 기준표를 또 보면 딱 요 사건 양형 기준표는 없는데 유사한 이게 특정 경제범죄가중처벌법에 은행 임직원들한테 막 알선해주겠다, 돈 대출해주겠다 이런 경우는 양형 기준표가 있어요. 예. 거기 보면은 요런 한 8천만 원 정도인 경우에 거의 최저가 1년 6개월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최대가 4년이고 특검은 최대 양형 기준표로 구형을 했는데 거의 최저를 인정해 준 거죠. 자, 최저를 인정했다라고 하는 것은 본인의 권한이라고 하고 뭐 저희들이 관여를 할지 말지 이것은 이제 각자 비판의 영역에서 판단할 문제인데 시청자들 참고로 아까 김건희가 뭐 여러 가지 권력을 뭐 이용하고 이런 것은 나쁜 짓이다, 뭐 또 장황하게 했고, 근데 초범이다, 뭐 등등등등 이런 것은 양형에 유리한 점, 그거를 그냥 왕창 적용해가지고 최저를 때린 거죠. 자, 통일교 건범 수수 이건 이제 제쳐놓더라도 오늘은 이제 법정 구속 상태는 그대로 유지가 되는 것이죠. 그렇죠. 네네. 1년 8개월 선고되는데 이제 혹시라도 제가 이제 무죄 나가면서 법정 구속도 아예 안 시키고 풀어주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1년 8개월 정도 같으면은 집행유예까지 같이 붙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저는 집행유예 이렇게 해서 그냥 바로 석방시키는 게 아까 좀 조마조마했는데, 네, 그건 안 나왔네요. 자, 그것까지 보면 이게 굉장히 우인성 부장판사가 나름대로 치밀하게 계산을 하고 판결한 거 아니냐. 예를 들어서 1년 8개월로 통일교 건범 수수였다. 김건희가 지금 이미 구속된 게 한 4, 5개월 되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은 집행유예로 풀어주더라도 크게 부담이 없었을 텐데 만약에 통일교 건범 수수만 재판을 했다면 이 사람이 이렇게 봐주기 판결을 내리고 집행유예를 했을 것 같지만 앞에 있는 명태균 여론조사 도이치모터스까지 무죄를 한 상태에서 무죄면 그러면 풀어도 줘야 될 거 아닙니까? 앞뒤가 맞지 않다는 것을 제가 그냥 기자 출신으로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그렇지 않고 이 사건만 했으면 대통령의 영부인 출신의 인사를 자 건품 수수 하나만 가지고 했는데 방클라프 목걸이가 하나 있었고 샤넬백이 있었다. 샤넬백은 자백했다. 방클라프 목걸이는 우인성 부장판사가 제일 좋아하는 증거가 확실하지 않다라고 해버리면 왜 1년 8개월 선고합니까? 집행유예로 풀어줘야 되죠. 그렇죠. 그렇게 이제 거꾸로 질문을 드리면 도이치와 그리고 여론조사와 관련된 부분에 대한 여러 가지 판결상 부담을 가진 것은 맞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러니까 제가 우인성 재판장 낭독하는 목소리, 태도 이런 걸 그리고 이제 문장의 내용 이런 걸 보니까 굉장히 좀 문장이 일단 어색하다는 느낌을 우리 전 국민들이 많이 민주시민들이 받으셨을 거예요. 네. 이진관 재판장님이 낭독할 때에 그런 흐름, 그런 문장의 내용뿐만 아니라 흐름 이런 거하고 자신 있게 탁탁탁 나가는 거하고 오늘은 뭔가 이상하게 뭔가가 연결이 안 되는 벽돌을 그냥 자꾸 이어붙이는 느낌 그런 느낌이 많이 들었죠. 그거는 어떤 자기적인 자연스러운 법리 적용이 아닌 어떤 자기가 그런 작용했다 이렇게 저는 많이 느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예단과 편견을 다 좀 지우고요. 법률가로서 제가 좀 이렇게 질문을 드리면 우인성 부장판사는 실제로 이 부분에 대해서 본인이 판결 선고 형량을 정할 때 진짜 어떤 기준으로 했을까요? 진짜 어떤 기준으로 했을지 너무나 궁금하다는 거예요. 증거가 불충분한 게 다 무죄예요. 네네. 그러니까 이제 형량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 유무죄에 관한 이제 판단. 저는 사실 정말로 법조인이라면 일반인 뿐만 아니라 법조인의 법을 더 잘 안다면 이 도이치모터스 사건 뭐 이런 명태균 사건이 절대로 이게 무죄다라는 어떤 결론을 일단 마음속에 내리기는 저는 불가능하다고 봐요. 근데 이거는 본인의 양심은 이건 죄가 된다는데 어떠한 이유 때문에 이거는 죄가 안 되는 걸로 법을 적용을 하자라는 굉장히 스스로가 조작한 그런 자기적인 판결이라고 제가 아까 느꼈다는 게 그런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판사 본인도 본인 스스로 어떤 정의와 양심에 따른 판결이 아니다라는 것을 스스로 알면서 낭독했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알겠습니다. 저희들 제작진들이 지금 긴급 편성 라이브 이렇게 해서 충격 속보 김건희 징역 1년 8개월 선고 이렇게 하는데 이거 지금 제목 좀 바꿔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써야 될 게 아니고 충격 속보 김건희 주가 조작 그리고 여론조사 무죄 이렇게 충격 속보를 내야지 1년 8개월 선고를 그거는 아니 워낙 놀라가지고 오늘 뭐 15년 이상 나올 것이다라는 전망도 많았기 때문에 맞습니다. 23년 선고 받았던 이진관 부장판사의 한덕수 1심 선고에 이어서 우인성 부장판사도 김건희에 대해서 중형으로 대한민국의 법치가 살아있을 것이라는 것을 보여줄 것이다라고 이제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지금 속보 자막으로 통일교권법 수수 김건희의 징역 1년 8개월 선고 이걸 지금 보낼 게 아니고 법은 맞습니다. 김건희 주가 조작 그리고 여론조사 무상 무죄 선고 충격 전 국민 정말로 쓰러질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좀 제목을 뽑아서 주셔야 진짜 그게 헤드로 나와야 되겠죠. 예 그러니까 1년 8개월도 너무 이제 선고 형량이 낮아서 이제 그 이렇게 범죄에 이제 대해서도 형량이 제일 낮은 거예요. 제일 형량이 낮은 것이고 자 이제 대법원 이러면 기준표상. 자 변호사님 이제 이 질문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제 이렇게 되면 이제 정치권이 민주당이 가만히 있을 수 없지 않습니까? 국민들도 뭐 당장 이제 부글부글 끌어올라서 이 판사에 대한 탄핵을 해야 한다 어떻게 해야 한다라고 이제 나올 수밖에 없고 또 국힘은 여기에 대해서 김건희 봐 무죄야 문제 없는 거 아니야라고 드러내놓고 얘기가 하기가 이제 쉽지가 않을 것 같은데요. 자 지금 현재 이 사안에 대해서 민주당은 어떻게 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일단 이제 민주당 이제 어제 제 뉴스 보니까 서영교 의원님 네. 혼자 이게 지금 항소심 올라가서도 무죄 나오면 큰일 나잖아요. 예. 근데 내란 전담 재판부 법에 따른 이제 이 영장 전담 판사가 2명이 지정이 됐는데 그분들이 종래의 영장 전담 4명 중에 2명이에요. 이성재 판사하고 남세진 판사. 이 남세진이는 법무부 장관 박성재를 구속영장 기각 위법성 인식이 없다. 그다음에 이정재는 맨 끝에 추경호 구속영장 기각. 종래에 4명 중에 2명인데 어떻게 내란 전담 재판부 법이 통과되고 거기에 따라서 지금 재판부가 구성이 되고 하는데 그 연장으로 영장 전담 판사를 종래 이 사람들로 할 수 있느냐? 서영교 의원님이 굉장히 이제 비난하는 이 기자 성명도 발표하고 하셨던데 이제 이거부터 하나씩 전체를 다 재점검해야 네. 됩니다. 네. 그러니까 근데 이거는 너무 걱정하실 필요가 없는 것은 이것은 2월 22일까지만 이 2명이 하는 거고 네. 그때 이제 정식 이제 법관들 인사가 완료가 되면 이제 새로운 사람들이 또 정해질 텐데 역시 판사들이 정합니다. 중앙지방법원.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이 영장 전담으로 또 정해질지 또 그게 잘 정해져야 2차 특검 종합특검을 하더라도 영장 기각되고 이런 문제가 안 생기고 또 내란 전담 재판부 판사들이 어떤 분들이 또 지금 재판부를 구성할지에 따라서 오늘 같은 이런 충격적인 무죄가 고등법원에서도 나올 수 있다. 이런 경각심을 정말 갖고 아주 세밀하게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진관 부장판사가 한덕수에 대해서 23년형을 선고하니까 드디어 대한민국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얻고 있다. 법과 원칙에 따른 법 앞에 모든 국민이 평등하다는 것을 판결로서 보여줬다. 이렇게 했는데 이게 지금 일주일이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뒤집어지는 걸 보니까 왜 이렇게 우리 역사의 그리고 사법부의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판결은 이렇게 오래 걸립니까? 그러니까 제가 참 좀 좋은 말씀하셨는데요. 이진관 재판장님의 판결은 대한민국의 현재 이 서울중앙지방법원이 이제 아무래도 엘리트 판사들이 다 있는 데인데 그 엘리트 판사들 전체 중에서 굉장히 소수, 굉장히 예외적인 판사입니다. 그게 일반적인 게 아니에요. 굉장히 극히 드문 판사다. 굉장히 점잖게 이론적으로 말한다면 어떤 사법 적극주의적 철학을 가진 이제 그런 분이고 거의 80~90%는 소위 사법
소극주의, 뭐 오늘처럼 계약서가 없잖아, 무죄, 이런 판사들이 훨씬 많습니다. 예, 그래서 이 내란 재판이 대법원에서 확정 판결이 날 때까지 나더라도 그 다음까지 정말로 하나하나를 우리가 긴장해서 경각심을 갖고 봐야 되고 대처를 해야 되고, 또 오늘 뭐 이런 무죄 충격적이기는 하지만 또 뭐 고등법원에서 또 뒤집으면 되니까요. 너무 실망은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 향후 일정은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해서 이제 1심 선고가 나게 되면 항소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바로 특검에서 지금 항소를 할 거지 않습니까? 이러면은 일주일 내에 항소해야 되기 때문에 뭐 예. 바로 할 겁니다. 자, 그렇게 되면 항소심 재판은 기간을 통상적으로 이건 이제 증거하고 또 모든 자료가 다 나왔잖아요. 추가 증거가 나올 게 없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면은 재판 기간은 어느 정도 걸린다고 석 달이죠, 보시면 돼요? 석 달. 3개월 정도 안에 나온다. 3개월. 대법원도 3개월. 예, 예. 그거는 본래 그 특검법에 예. 법에 그렇게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네. 변호사님 보시기에 그러니까 예. 뭐 3개월이면 지금 이제 뭐 2월달, 3월달, 4월달, 4월 말까지는 고등법원, 네. 그리고 5, 6, 7, 7월 말까지는 대법원. 그리고 윤석열에 관한 재판도 올해 연말 지나기 전까지 다 끝납니다. 대법원까지. 끝이 난다는 것이고, 그러면 이제 항소심에서는 뒤집어질 가능성이 지금 현재로서는 우리 사법부의 평균적인 판사의 판결 이런 상황을 고려하면 유죄가 될 가능성이 더 높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한번 지금까지 나온 것만 갖고 한번 볼까요? 네. 이진관 판사님 정말로 뭐 굉장히 너무나 박수치는 판결, 뭐 A 플러스 판결이라 하십시다. 오늘 이거는 F죠, F. 네. 근데 우리 백대 연부장 판사님 그 예. 체포 그 방해 사건, 예. 그거는 죄는 다 인정된다 해서 이제 잘 나갔다가 형량이 그냥 뭐 5년 이렇게 됐잖아요. 예. 그건 한 C학점 정도라고 저는 보는데, 우리 고등법원 올라가면 와 글쎄요, 저는 C학점 정도인 판사들이 훨씬 많다. 그러나 또 이런 모든 것이 또 우리 민주당이든 우리 스픽스든 저든 또 뭐 국민 여론이든 더 집중적으로 이 부분을 또 관심 갖고 또 여러 가지 비판을 하고 하면은 또 판사들이 또 뭐 간도 작으니까 고등법원에서 또 잘 될 것인데, 그만큼 우리가 긴장을 놓치지 말고 더 집중해야 된다 이렇게 봅니다. 참 김건희가 그래도 감방에 계속 있는 게 천만다행이다라고 하면서 항소심을 기다릴 수밖에 없는 국민들의 참 처지가 한편으로는 대한민국 국민들 어쨌든 바쁩니다. 예, 인내심도 있어야 하고 한편으로는 이렇게 세상을 정상적으로 바꾸기가 어렵구나라는 생각까지 했는데, 오늘 바쁘신 시간에 그래도 길게 이렇게 인터뷰해 주신 우리 이병철 변호사에게 감사의 말씀드리고, 내일 스튜디오에 직접 모시고 지금 이 사건 전반에 대한 특검의 수사 진행 상황, 선고 상황들을 집중적으로 분석해 드리겠습니다. 이병철 변호사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8월에 처한다. 압수된 그래프 목걸이 1개를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1281만 5천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금액의 간합을 명한다.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의 점, 정치자금법 위반의 점, 2022년 4월 7일경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알선수재의 점은 각 무죄. 피고인은 판결에 대하여 일주일 내에 이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해서 항소를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피고인, 무죄 부분에 대해서 일간지 등에 공시되기를 원하시나요? 그럴 필요까지는 없으신가요? 없습니다. 네. 네, 형사보상 안내문 받아가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판결 선고를 마치겠습니다. 피고인께서는 퇴정하시고 방청인들께서도 질서 정연하게 퇴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와 정말 와 대한민국 사법 체계는 정말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이 분노 포인트가 너무 많아가지고 다 적지도 못했어요. 와 이거 참 개인적으로 쉽지 않았는데, 일단 결국은 샤넬백 그라프 목걸이 그 정도만 유죄로 인정받았고, 그마저도 김건희가 요구하지 않았다는 거야. 예.
와, 반성한대잖아 반성. 반성도 하고 먼저 요구하자. 그리고 범죄 전력, 범죄를 그동안에 다 덮었기 때문에 범죄 전력이 없었다는 얘기를 수도 없이 했는데, 야, 그리고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있었고 주가 조작의 인식도 있었어. 그런데 함께 하진 않았다는 거야. 그래서 무죄. 와, 정말. 와, 명태균 여론조사 무상으로 받은 거 맞아. 그런데 명태균은 영업한 거야. 수단으로 그걸 활용했을 뿐이다. 그리고 공천의 여론조사의 대가로 공천 준 거는 아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명태균이 이준석 등등에게 부탁했겠냐. 우리가 그거 다각도 채널을 통해서 부탁하고 결국 최종 보스에게 확인하는 그걸 수도 없이 다루지 않았습니까? 야, 명태균이 계약서 안 썼다. 그럼 계약서 쓰고 하냐 그거를? 불법 행위를 계약서 쓰지 않았다. 1년 8개월에 그라프 목걸이 몰수하고 1281만 5천 원 나왔습니다. 선고가. 와, 나는 진짜 이거 난 정말 도저히 이건 이해할 수가 없는데요. 네. 일단은 이 법조인 세 분이 나와 계시니까 일단 총평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아, 이거 난 진짜 좀 쉽지 않다. 대한민국. 기가 차. 일단 그 아, 처음에 시작할 때 모두 발언을 그때부터 좀 불안하더라고요. 불안했어요. 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인듀비오 프로레오, 그러니까 그 피고인의 이제 합리적 의심이 다 없어질 때까지 증명을 해야 된다라는 어떤 이런 부분들을 언급하면서 시작한 게 뭔가 좀 굉장히 불안감이 있었는데 이제 아니나 다를까 결론이 이렇게 나왔고요. 시세 조종 행위에 대한 인식의 여부와 관련된 쟁점은 어느 정도로 그건 인정했더라고요. 다만 네. 이제 소위 말하는 공범으로서의 공동 가공의 의사, 네. 함께하고자 하는 의사가 없었다는 걸로 네. 쳐냈고 공소시효를 이제 또 공소시효 얘기하더라고. 좀 쪼갰어요. 예. 그러니까 우리 소위 말하는 1차 시기와 2차 시기는 구분되는 거는 맞고 네. 구분돼서 실제로 2차만 기소를 했는데 그렇습니다. 그 2차 시기조차도 이제 쪼갰어. 쪼갰어. 잘게 쪼개가지고 예. 이게 다 하나의 단일한 범죄가 아니다. 소위 포괄일죄가 아니다. 그렇습니다. 쪼개서 보니까 앞에 두 개는 날라가고 음. 마지막 것은 아까 공동 가공, 소위 같이 하고자 하는 공범으로서의 의사 그런 없었고. 실행행위가 없었다라는 걸로 무죄 와. 이렇게 보냈는데 이제 여기서 얘기할 때 이제 방조와 관련해서는 판단을 유보를 했어요. 네. 판단을 일단은 그렇게 기소가 안 그 됐고, 의미 없죠. 예, 그렇게 됐고 저는 이제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한 주가 조작 부분들도 좀 납득이 잘 안 되고요. 가장 납득이 안 되는 게 바로 정치자금법 위반. 명태균. 예, 명태균 관련해서. 와, 근데 심하다. 사실은 여조 비용, 여론조사 비용 상당의 정치 자금을 전속적으로 이익이 귀속된 거냐라고 하는, 저는 그런 방식의 판단이 굉장히 좀 법리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게, 네. 여론조사라고 하는 것을 무상으로 A라는 사람도 받을 수 있고 똑같은 여론조사 결과를 네. A도 받을 수 있고 B도 받을 수 있고 C도 받을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각자가 만약에 그렇게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았다라고 하면은 어느 한 사람한테만 전속적으로 귀속되지 않더라도 그래도 정치자금법 위반이 되는 그렇습니다. 거거든요. 맞죠. 근데 마치 이거를 한 사람이 독식을 해야만 이 여론조사 어떤 혜택을, 네, 그래야 불법성이 인정되는 것처럼. 그거 좀 이해가 안 되고요. 말이 안 이해가 안 되는 게 아니라 이건 네. 잘못된 말이 안- 겁니다. 그러니까 지시나 계약도 얘기하거든요. 네. 지시나 계약을 전제로 해서만이 이 정치자금법 위반이 성립되는 거냐? 그것도 전혀 아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 논거들이 좀 수긍하기 어려워요. 아니, 그러니까 네, 네. 우리가 혐의 자체가 무상으로 여론조사를 받았다는 거잖아요. 예. 아니, 무상으로 받았는데 계약서를 왜 써? 그렇죠. 유상일 때 계약서를 쓰는 거지. 네. 그게 성립 자체가 안 된다니까요. 예. 근데 이 사람은 또 뇌피셜을 또 세게 굴립니다. 명태균이가 여론조사 비용 받으러 간다고 한 번 한 적 있지 않습니까? 네, 네. 그래서 엑셀 파일로 여론조사 비용을 정리해 갖고 올라갑니다. 맞아요. 그런데 여기서 판사는 뇌피셜을 굴려요. 아니, 당선인한테 어떻게 감히 이거를 청구할 수 있겠니? 그거는 왜 또 뇌피셜을 굴려 본인은? 와, 그게 진짜 웃기긴 하네요. 와, 그 레전드였어요 그 부분이. 감히 돈 달라고 할 수 있겠냐? 감히 어떻게 대통령 당선자한테 뭐 임금이야? 돈을 청구할 수 있겠니? 그것도 어떻게 부풀려서 할 수 있겠냐? 뭐 네. 이런 식으로 얘기해. 뭐 당연히 뭐 모르는 사람한테
부풀려서도 할 수 있고 얼마든지 청구할 수 있는 건데 왜 자기가 스스로 판단해서 못 한다고 얘기합니까? 계속 하시죠. 일단. 네. 죄송합니다. 내용, 말 잘라서. 네. 그러니까 어쨌든 그 주가 조작 자본시장법 위반하고 정치자금법 위반이 이제 핵심인데 이 두 개를 다 이제 무죄를 선고를 했어요. 법리적으로 이제 그 이해하기 어려운 논거를 가지고 그다음 마지막이 이제 특가법상 알선수재였는데 네. 일부는 이제 날리고 일부만 이제 지금 유죄로 그 선고를 한 부분이고 양형에 있어서 이제 징역 1년 8개월을 했는데 네. 사실 양형의 불리한 사정 중에 저는 핵심적으로 보는 게 진술 그 위증 말하자면 유경호 행정관인가요? 네. 이 사람한테 다르게 진술해달라는 네네. 이런 과정들이 네. 이제 저는 되게 중요하게 봤는데 그게 죄질이 나쁜 거죠. 아주 나쁜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한 언급들이 사실 저는 못 들었거든요. 네. 네, 그래서 양형도 징역 1년 8월 어쨌든 집행유예는 안 했어요. 네. 집행유예는 안 했어. 그나마. 네, 근데 어쨌든 전반적으로 핵심 혐의에 대해서는 좀 이해하기 어려운 그 논거를 가지고 이렇게 무죄를 선고했기 때문에 상당히 이거는 항소심 가서 반드시 좀 교정해야 된다 이런 지점들로 보여지고요. 예, 일단 저는 이 정도 말씀드립니다. 일단- 아 그리고 마지막에 형사보상 안 내면 받아가라고. 그러니까 무죄가 나오면 구속 상태에 있는 피고인들에 대해서 일정 금액을 네. 보상을 해줍니다. 네, 뭐 그렇겠죠. 이진관 부장 흉내 낸 거지 뭐 한덕수한테도 똑같이 하는 네. 게 보기 좋았나 보죠. 그게 일단 판사가 한자성어를 굉장히 좋아하네요. 그러니까요. 네. 아니 뭐 나중에 하면서도 그러는데 처음에 아까 우리 이용훈께서 말씀하셨듯이 인두배 프롤레오 그 얘기할 때부터 좀 불안하더라고. 분위기, 우리도 예, 저희도 막 그냥 이게 뭐예요? 서로 막- 눈빛을 교환하고 예, 뭐지 그랬었죠. 이랬었는데 네. 우리 정확하게 입증이 안 될 때는 피고인 이익으로 하라는 것을 들으면서 이번 입증 책임을 너무 엄격히 자기 딴에는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논리를 풀어가는 느낌이고 지나치게 형식 논리 그러니까 사자성어 좋아하는 사람의 특징이 지나치게 형식 논리로 꿰맞춘 어떤 판결로 보이고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형식 논리라는 것이 이거죠. 지금 인식, 그 주가 조작에 대한 인식은 있었다. 하지만 공동 가공의 의사가 없다. 이렇게 지금 하고 있잖아요. 네. 사실상 근데 인식과 공동 가공의 의사가 그렇게 분리되는 개념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형법적으로 여러 가지 이렇게 모든 행위를 쪼개서 분석을 하잖아요. 뭐 구성 요건 해당성부터 쭉 네네. 우리가 배울 때 그렇게 하는데 네. 물론 주가 조작이 인식이 있었다는 것과 공동 가공의 의사는 형식적으로는 다른 말이지만 실질적으로 거의 비슷한 얘기죠. 일단 그 인식이 있고 그 인식하에 서로 통정해서 매매를 하는 거잖아요. 네. 서로 짜고 나하고 너하고 이렇게 같이 내가 매도 주문할 테니까 매수해라 그렇습니다. 이런 것이 통정 매매라고 하는 것인데 그렇습니다. 그 통정 매매라는 행위 자체가 네. 이미 공동 가공의 의사를 같이 범죄 행위를 저지르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마치 인식의 영역은 돼도 공동 가공의 의사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그게 모순 판단이죠. 아니에요? 그렇죠. 그 그 자체가? 자체가 모순되는 논리고 네. 그것이 이제 형식 논리를 동원하는 거죠. 무죄를 주려면 그렇게 도저히 인식에 대해서는 부정할 수 없으니 그건 인정하고 네. 이거는 공동 가공의 의사에서 잘라야 되겠다 이렇게 판단한 것으로 보이고요. 그다음에 방조는 혹시 모르겠다고 얘기했는데 뭐 저는 이거 자체가 정범으로서 공동 정범으로서 판단이 돼야 되겠지만 뭐 항소심에서 공소장변경에서 예비적으로 방조 넣으면은 저는 유죄를 하겠다 뭐 이런 얘기로 보이는데 저는 방조가 아니라 실제로 범범이기 때문에 방조범으로 처벌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아니 통정 매매를 인정하면서 그렇죠. 공동 가공의 의사가 없다. 가공의 의사가 없다는 게 어떻게 말이 돼? 그렇죠. 제가 말이 안 되는 주고받는 거죠. 행위가 예. 있었는데 그렇죠. 같은 행위 서로 무슨 아니야? 서로 상호 행위가 있는 것을 공동가공 의사가 없다고 표현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고요. 그다음에 정치자금법 위반이 진짜 이게 너무 웃긴 게 계약서 아니 뭐 계약서 얘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빼더라도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심각하더라 이거는. 여론조사를 의사결정도 명태균이었고 배포도 명태균 결정했다. 네. 아니 뇌물이든 뭐든 주는 건 자기 걸 주는 거예요. 네. 자기가 결정하고 했기 때문에 명태균이 결정하고 했기 때문에 네. 이게 마치 알선수재가 안 된다고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사실 명태균이 자기가 여론조사해서 네. 배포 어떻게 할지 결정하고 네. 그 자기 거를 주는 게 뇌물입니다. 맞습니다. 애초부터 받는 사람 거를 주는 게 뇌물이 아니잖아요. 네. 근데 그것을 지금 근거로 삼는 게 너무 웃겼고 그다음에 역시 뭐 자기가 비용을 다 들여서 여론조사를 했던 거다. 뭐 그다음에 지금 김건희가 받을 때가 따로 비용을 있었다. 아니 아까도 얘기했듯이 자기가 만들어서 만든 물건을 주는 거예요. 당연하죠. 뇌물은 자기가 만든 물건을 주는 거지.
그쪽에서 비용을 내서 내가 만든 물건을 주는 것은 뇌물이 아니죠. 네. 그러니까 그런 것을 근거로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자발적 여론조사는 미래한국연구소가 얻는 이익이 있다. 아니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 이익이 얻는 것은 별개로 판단하고 그렇죠. 그렇게 만드는 여론조사를 어떻게 줬느냐 뭐 이런 것을 네. 판단해야 되는데 그렇게 그다음에 그리고 저는 갑자기 생각하는데 그거 진짜 웃기더라고. 뭔지 알까요? 명태균이 이제 공짜로 여론조사를 줬잖아요. 그 대가로 이제 공천을 받은 걸로 우리는 알고 있잖아. 근데 그 대가로 공천이 아니라는 거야. 이미 명태균은 윤석열한테 공짜로 제공하면서 돈을 이미 받을 대로 벌 대로 다 벌었대. 다음 지자체 예비 후보들한테 돈을 받아가지고 그걸로 충당을 했대. 아니 왜 두 가지 다 하면 안 되냐? 이것도 임마 받고 임마 이것도 그렇죠. 받고 할 수 있는 거지. 아니 부수적으로 수입을 얻었다고 이걸 준 게 아닌 게 아닌 거죠. 그러니까 그럼. 그다음에 누가 그러니까 봐도 세상에 김영선이 공천 주니까 말이 많네. 네. 이건 자체로 이미 끝난 거 아니에요? 이것처럼 끝난 건데 그게 마치 무슨 시스템에서 공천이 된 것처럼 하고 이것 자체가. 근데 이제 너무 당시에 상식적으로- 이제 네. 친윤계들은 다른 꿍꿍이가 있었기 때문에 거기 안에서 이제 방해를 했어. 그렇지. 그래서 당내에서도 조율이 필요한 거야. 네. 그래도 안 되면 윤석열한테 찌르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윤석열이랑 말이 많네. 그렇지. 근데 아니 이게 무슨 의심의 여지가 있나요 여기에? 그러니까요. 근데 명태균이 다른데도 부탁을 했기 때문에 아니래. 그 와 이게 진짜 이걸 어떻게 납득합니까 이거를? 아니 똑같은 걸 다른 사람한테 같이 나눠준다고 준 게 아닌 게 되나요? 그것도 웃기고. 이게 이제 몰상식한 판결이죠. 몰상식한 판결. 상식에 반할 뿐만 아니라 법률가로서의 직업적 양심과도 반하는 게 주가 조작 관련해서 인정된 부분이 명백하게 지금 판례를 어기고 있어요. 그 공동정범이라고 하는 거는 주가 조작과 관련해 시세 조종 혐의 같은 경우에는 그걸 알고 통장만 빌려주면 무조건 유죄일 뿐만 아니라 통장을 주지도 않고 통정매매 하지도 않고 그냥 처음부터 저기 이번에 이거 해가지고 주가 도이치모터스 한번 띄웁시다. 이거 내가 뭐 옆에서 하여튼 많이 알릴게 아니면 뭐 도와줄게. 네. 이렇게만 해도 다 공모공동정범으로 다 유죄를 인정해 왔어요. 아 그동안에 다 인정해 왔어요. 그걸 다 공동가공으로 봤잖아. 아니, 형법에 있어서 공모라는 개념이 그것 아니니까. 그러니까. 행동을 꼭 같이 안 하더라도 물론 이건 행동도 같이 했지만 행동을 안 하더라도 서로 야 우리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하는 것 자체로 공동정범이 인정된다는 것이 형법의 어떤 다른 거 다 떠나서 40% 나눠주기로 했다. 요것만 가지고도 그냥 네. 그건 공모 사실을 입증하는 거잖아요, 바로. 그거는 또 인정하더만요. 그리고 계좌를 본인이. 또 줬다는 것도 인정하잖아. 예. 근데 공동가공을 안 했다. 공모를 안 했다. 이거 말이 이게 판례를 어기고 있어요 지금. 판례도 어겼고. 판례를 어기는 거고 정치자금법 위반은 이제 구조가 뇌물하고 비슷하거든요. 이제 대가나 저기 이런 부분에서 이제 조금 더 엄격하게 또 신분면에서 따질 뿐인데 이제 이 사람의 논리에 의하면 내가 뭔가를 부탁하기 위해서 최욱 씨한테 뇌물을 줘. 네. 근데 주기만 하고 계약서는 안 썼어. 네. 이거를 내가 주면 나한테 무슨 자리를 달라. 이렇게 계약서를 썼어야 되는데 안 썼으니까. 네. 앞으로 계약서만 안 쓰면 돼 이제. 앞으로 계약서만. 그 다음에 우리가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곽수산 씨가 나한테 저 도이치모터스 주식 오른다니까 좀 사놔라. 응? 그래가지고 이제 그걸 받았어. 그래갖고 그걸로 한 1억을 벌었어. 그러면 곽수산한테 여론조사 비용 1억은 얘한테 받은 거니까 너는 여기 안 받아도 되고 계약서도 없고 맞아. 네 수익은 다 생기지 않았냐. 아. 이런 거예요. 다른 데서 말하자면. 수익을 얻었으니까. 그렇죠. 딴 데서 수익 얻었으니까. 그러면 곽수산 씨가 나한테 내부 정보를 알려줘가지고 혹은 시세 조종 혐의를 알려줘가지고 공모한 결과가 되면 그건 그거대로 처벌하는 거고. 그렇죠. 이거는 이거대로 이 행위를 평가해야 그렇죠. 되는 건데. 아니 이런 식의 논리 조작을 하나? 와, 난 얘는 진짜 근데 이 신박하네. 판사가 공정사회가 매우 중요하다고 엄청나게 네, 강조를 하더라고. 그러니까요. 근데 이 판결 자체는 불공정 사회를 조장하는 꼴이 돼 그러니까 이 버렸어요. 근본적으로 저는 뭘 느꼈냐면 이 저기 무슨 한자 성어가 어떻고 인두브 프로레오는 라틴어예요 심지어. 이런 거 언급하는 경우가 되게 한번 앞으로 검색을 해보세요. 검사나 판사가 무슨 곤란한 상황에서 지가 범죄 저지르고 구속되거나 이럴 때 꼭 한시 읊는 놈들 있어. 꼭 한시 읊었다니까? 이게 나 진짜 기가 막혀서 그래 이 상황에 딱 적합한 얘기도 아니에요 또 보면 그냥 갖다 붙인 거야. 아니 거미불로 화이불치가 부패 행위와 관련해서 나오는 왜 그걸 인용합니까? 아, 그건 그 말이 아니거든. 아, 저 근데- 지금 몸이 떨려요 지금.
아니 난 진짜 기가 막혀서 이게 아니 그리고 아까 최홍 앵커가 말씀하셨듯이 그게 이제 비용 청구를 어떻게 했겠냐 이거 완전히 뇌피셜로 얘기하는 거예요. 네, 당선인한테 이건 뇌피셜 아닙니까? 아니 비용이 과다하게 청구돼 있다. 아니 이게 사실 김건희가 그게 비용이 얼마인지 적정한지 모르면 당연히 과다하게 해서 받아내려고 나 이렇게 많이 들었습니다. 할수 그렇습니다. 있는 사기 것이고. 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렇게 하는 건데 그거 가지고 그다음에 취임한 지 뭐 얼마 안 된 사람한테 어떻게 그렇게 했겠냐. 그게 뭐 그거는 뭐 혼자 그렇게 생각하라고 하십시오. 판결은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네. 그러니까 아니 그럼 일반인이 어떻게 감히 당선인이랑 그렇게 통화를 해? 그렇죠. 아니 이게 어떻게 그런 뇌피셜을 판사가 이야기를 해? 감이라는 말에 주목해야 돼. 감이. 감이. 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지금 생각이 이게 사람 사이에는 신분의 차별이라는 게 있는 거고 세고 그 힘 있는 사람한테 뭔가를 갖다 받침으로 해서 그게 실질적으로 자기 이득을 또 노리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근데 그런 거를 다 어떻게 뇌물이라고 하냐. 뭐 예를 들면 이런 사고 구조거든요, 지금. 근데 진짜 또 갑자기 생각나는데 와 생각 많이 나네. 진짜 뚜껑 날라갔던 게 아까 이제 계약서 안 쓴 거를 계속 얘기했잖아요. 그러면서 자기의 주장을 뒷받침하려고 그 같은 시기에 여의도 연구원이랑 계약서 쓰지 않았느냐. 야씨 장난하냐? 그거는 용역을 받아서 실제로 돈을 주고 받으니 와, 나 그러니까 진짜 그거는 정상적인 유상이니까. 추론이라면 와. 거기다가는 계약서를 쓰고 했는데 여기는 계약서를 안 안 썼으니 썼으니까 그렇죠. 불법성이 그렇지, 있겠다. 불법성이 이렇게 있고 다른 가야지. 대가를 노렸을 것이다. 이렇게 가야지 정상인데. 그럼. 오히려. 아 그럼 뇌물 받을 때 다 계약서를 써야 뇌물이 되는 그래 거예요? 요즘 내가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계약서 와, 쓰는 근데 갑자기 또 생각나. 나는 거기서 진짜, 진짜. 뭐 장난하나 해 싶었어요. 아니, 그러니까 이게 이번 판결이 만약에 이렇게 계속 가서 굳어지면 앞으로 앞으로 어떻게 할 거야? 정치 세계에서 네. 정치 자금 그럼. 이런 식으로 받아라. 네. 이런 식으로 받아라. 말하자면 원래 정치 자금이라는 것은 권력자들한테 이제 붙어가지고 이거를 이렇게 음성적으로 제공하는 경우들이 오히려 그게 문제가 되는 거야 항상. 네. 문제되는 지점은. 근데 이렇게 되면 그렇게 뭐 이렇게 뭐 계약서도 없이 지시 안 받고 그냥 뭐 알아서 갖다 주고 네. 이런 것들 다 이제 열어주는 꼴 아니냐. 매우 그렇죠. 가장 단죄해야 될 영역과 그 실태 사례들을 이렇게 그냥 열어주는 논거를 만들어주는 거예요. 원래 뇌물로 수사를 하다가 네. 이게 보니까 대가 관계나 청탁이 정확히 입증되지 않는다. 그러면 정치자금법으로 그렇죠. 가잖아요. 네. 그럴 때 하는 얘기가 뇌물이라고 보기에는 이런 구체적인 게 없고 근데 이 정치인에게 모종의 의도를 가지고 경제적 이득을 줬다. 그러면 그게 정치자금법 위반이었거든요. 그러네. 여태까지. 네. 근데 그걸 계약서를 쓰라 그러고 그다음에 이게 저기 시세 조정에 가담하는 사람 입장에서도 너무 이게 편해졌어요. 그러니까 시세 조정할 거 작전할 거 다 알아. 네. 알고서 내 통장도 다 주고 내 거 불려달라고 해. 그리고 그 뒤로 연락 안 하고 있다가 돈만 찾아. 수수료도 40% 떼줘. 왜 이게 무죄야? 수수료 무죄야. 40% 나중에 준다 그러면 그럼 무죄야. 그럼 너무 마음 편하지. 와, 그리고 나 이건- 실제로 이 사건에서는 소통들이 있었잖아요. 계속 있었잖아요. 그렇습니다. 네. 네, 근데 아, 이게 12시에 만나면 어떻게 할 거냐? 네. 이 정도 가지고 공동 가공, 그러니까 시세 조정에 대한 인식과 이런 것들을 가지고 행위에 결합했는데 공동 가공의 의사는 없으니까 공범은 아니야. 그다음에 야, 이거 참. 이익을 이제 나누는 데 있어서 김건희 계좌만 가지고 이익을 나눴다 이제 이런 것도 아까 그런 논거를 하나 들더라고요. 다른 데서도 하는 거 것도 함께 같이 나눠야 이익을 되는데. 함께 나눠야 되는데 그것도 말이 안 되는 것이 어떤 공범으로 범죄를 저지를 때 이익을 어떻게 나누냐는 것은 각각마다 다른 거거든요. 당연히 그렇죠. 너는 이것만 가져가 하는 거고 그렇죠. 서로 역할에 따라 나누는 함께 것이 나눠 먹었어야지만 그렇죠. 공동정보다. 그렇죠. 이 그렇게 세상에 또 이런 전체를 다 한꺼번에 나눠야 공동정보입니다. 이런 협동조합이냐, 논리여서 그 말이 안 되죠. 협동조합이냐고 지금. 아 이거는 근데 생각을 하지? 아니 이거는 진짜 뭐 제가 뭐 법을 몰라서 그러는 건지 모르겠습니다만 그야말로 진짜 딱 답을 정해놓고 그럼, 예. 거기에 본인도 굉장히 힘겹게 짜맞춘 것 같아요. 정확한 지적이에요. 그러니까 정성을 다해서 유죄를 회피하기 위해서 굉장한 논리 조작을 하고 있어요. 지금. 네. 굉장히 정성을 다해서. 그것도 판례에 반하면서 상식을 어겨가면서. 아니 그 상식 얘기까지 가지 아, 않고 참. 판례에 반한다는 거 그거 굉장히 중요한 아이, 말씀이네. 그럼요. 네, 네. 아니 근데 판례까지 안 가더라도 아. 이게 김건희 여사 이번에 김건희의 쟁점 요거를 특검 측 주장하고 김건희 측 주장하고 언론들이 이렇게 표로 만들어 놨잖아요. 네. 근데 제가 보면서 기가 막혔던 게 판결문이 다 김건희 측 주장을 거의 그대로 다 인용하는 식이에요 네. 지금. 네. 그 와중에 지금 김건희 쪽에서는 입장을 뭐라고 냈냐면 알선 수재가 유죄잖아요. 알선 수재 형이 너무 높다.
항소 검토하겠다. 좀 너무 심하다. 심해, 솔직히. 너무 심해. 나 풀어줘야 되는데 왜 집행유예 선고 안 했냐 뭐 이런 그런 거 취지까지 같아요. 포함돼 있는 것 같고요. 전 진짜 풀어주는 줄 알았어요. 아니 저 한자성어 본인이 얘기한 거에 의하면 권력을 잃은 자라 하더라도 동일한 잣대가 적용돼야 되면 저 정도 알선수재 인정하면 풀어줘야 돼. 그때부터 풀어줘도 돼. 불안하더라고. 응. 뭐 권력이 잃은 자든 뭐하든 무죄 추정해야 되고 초반부터 뭐라 저희끼리 막 썰렁해주잖아. 이렇게 긴장 많이 했잖아요. 아니나 다를까. 근데 권력자라고는 봤나 보네. 그러니까 통화 녹음 나온 얘기는 일체 언급하지 않는다는 특징이 있잖아요. 네. 예를 들면 이런 얘기가 있었지만 그렇습니다. 이거는 이러이러한 증거를 보니까 이렇게도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네. 유죄 확신을 주기 어렵다 이런 식으로 깨야 되거든. 그거는 안 하더라고요. 한마디도 한마디를 없더라고요. 안 해. 예. 그러니까 결정적 증거 물증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안 해. 예를 들어서 정성을 그거를 다해서 피해가고 그거를 딱 있어요. 올려놓고 요거를 뭐 억지든 뭐 제대로든 반박을 해줘야 되는데 맞아요. 그게 진짜 없었어요. 그렇죠. 왜 이걸 안 믿는지에 대한 판단이 없고 그다음에 네. 양형 관련해서도 청탁 실현시키려는 정황이 발견 안 된다. 뭐 둘 사이에 있었던 얘기를 알 수는 없지만 사실은 김건희가 사실상 V0 역할을 네. 했다는 건 누구나 아는 사실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다음에 자책 반성한다고 그게 지금 그거를 가지고 양형 이유로 삼을 수 있는 건지 잘 모르겠어요. 그거 궁지에 몰려가지고 마지막에 진짜 그렇죠. 요만큼 인정한 맞아요. 거예요. 몰리다 한 몰리다가. 것을 그래서 진정한 방송이라고 볼 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예. 와, 그 진짜 몰리다 안 돼가지고 하나 딱 인정한 거였거든요. 너무 충격적이에요. 근데 그걸 반성한다고 또 해버리대. 그러니까. 야, 이건 진짜 앞으로 뇌물 계약서 얘기 계속 나올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까 보니까 취임 어떤 공직에 취임한 사람의 배우자는 누구한테 얼마든지 비싼 목걸이나 이런 거 받아도 문제 계약서만 없겠- 없으면. 그렇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취임 축하용으로만 하면 뭐 몇 억짜라도 괜찮다는 그런 유의. 그리고 여론조사 하는 데에서도 그냥 이제 공짜로 갖다 주면서 아유 이거 저희 영업 활동이니까요 하나 쓱 받아보시죠. 그렇죠. 이렇게 예. 해도 뭐 상관없다는 거죠. 상관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너무 근데 이게 어쨌든 주가 조작이라는 게 이제 자본시장을 혼탁하게 하는 중범죄인데 그렇습니다. 오히려 그렇다라고 하면 이것들 엄중하게 좀 단죄를 했어야 되는데 맞아요. 시세 조정 행위에 대한 인식을 가지고 이제 행위에 결합했는데 네. 지금 공범은 아니기 때문에 무죄야. 무죄 받았습니다. 라고 하면 예, 그러면 이것도 이제 지금 활개치는 거예요. 그 주가에도 매우 악영향을 끼칩니다. 저 한 사람 판단 때문에. 신뢰가 지금 무너지는. 예. 진짜 이렇게 굳어지면 주가 조작으로 누가 처벌이 될까요? 그러니까 그런 걱정이 되네요, 진짜. 그러니까 요로도 예. 정말 어려워지는 거예요. 예, 이렇게 예. 되면 정치자금법이든 주가조작 어떻게 처벌해? 당연히 이제 이게 당연히 판례로 굳어질 것 같지는 않지만 그렇죠. 사실 그렇겠죠. 이렇게 결정이 되면 네. 저희가 주가 조작은 거의 처벌할 수 없습니다. 그런 문제가 발생해요. 진짜 너무 스트레스다 진짜. 저 2020년 4월 7일 날 고발했는데 6년이 다 됐는데 지금도 이런 소리 듣고 있어야 되는. 그러니까 아까 항고하셔가지고 재기수사 명령 되고 막 그랬었던 거죠. 예, 그건 이제 최근이고. 그거는 24년 24년 최근에. 24년 10월 말이에요. 그것도. 예. 권오수가 3년 선고 받았다고 해서 막 진짜 쉽진 않을 거다라는 예상은 네. 있었지만 이 정도일 아니, 근데 이제 거라고는 사실은 오늘 생중계 전까지만 해도 특검의 수사, 특검의 기소에 대해서 좀 걱정을 했었는데 뭐 그것도 뭐 물론 들여다 봐야겠습니다만 이거는 판사의 인식이 매우 심각합니다. 그러니까 뭐 수사를 떠나서도 예, 그것도 뭐 따로 그게 또 진짜 봐야겠죠. 문제예요. 예. 권력을 가진 자는 거기 좀 가담해서 먹어도 되고 예. 권력을 가진 자는 어차피 들고 와가지고 사정하고 뭐 갖다 주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냥 받아도 되고 네. 이런 결론이에요 지금. 참 이거를 진짜 이거. 먼저 달라고. 근데 결국은 이렇게 뭐 비판하는 선에서 끝날 수밖에 없다는 게 이게 속 터지는 일입니다. 그게 맞아요. 예, 그게 저는 제일 속 터집니다. 이 우인성 부장 판사는 그 어떠한 페널티가 없다는 게 이게 아주 돌아버리겠어요. 네. 이런 나를 뭐 강성으로 몰아붙이겠지 또 일각에서는. 감정으로. 저거 무지성으로 막 비판한다. 지 마음에 안 드니까 그러면서 저 강성 분자 뭐 이렇게 비판하겠지 일각에서는. 아니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번 이건 판결은 저는 저희가 그렇지 들어봐도 않아요. 아까도 얘기했듯이 논리적으로 이렇게 되면 주가 조작으로 처벌받은 사람이 과연 누가 있을 것이냐. 그다음에 아까 얘기했던 여론 조사를 제공한 것이 납득할 수 없잖아요. 계약서를 안 썼다는 이런 논리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는 진짜 이상한 판결입니다. 선거 과정에서 여론조사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 여론조사 결과물들이 꼭 나를 위해서 여론조사 문항들이 설계되고 내가 주문하고 그 주문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한테 회신이 돼서 내가 그걸 참고하고 이렇지 않더라도
어떤 여론조사 결과들은 선거 과정에서 매우 유의미하고 필요한 여론조사들이 있어요. 예. 이제 그런 부분들을 그렇게 이제 혜택을 계속 제공받았다면 금액에 다과는 떠나서 이제 공소장에 기재되어 있는 그 금액 정도가 정치자금법상의 이득액이 좀 다운되더라도 분명히 이득을 본 건 본 거거든요. 네, 그리고 네. 선물로 주는 것은 당연히 자기가 그 김건희 쪽에 유리하게 세팅을 해서 100% 결정하고 그렇게 해서 결정해 주는 거지 반드시 상의해서 줘야 이게 무슨 뇌물이 되고 정치자금이 되고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마치 그런 논거로 안 된다고 하는 거는 굉장히 무리한 그러니까 주가 논리죠. 조작 부분에서 지금 우리가 얘기 안 한 게 공소시효 부분을 그렇게 나눠 가지고 또 저기 다 네. 인정한 부분도 이건 또 굉장히 악의적이에요. 근데 사실 네, 그거는 이걸- 얘기가 많이 되어지지 않았습니까? 포괄 일제로 해야 그렇죠. 된다는 얘기를 네. 많이 했었는데 그걸 그게 쪼개버렸더라고요. 그 서로 간의 인식까지 있었고 다 아는 사이고 한데 이거는 도이치모터스 주식에 대해서 그때 김건희가 문득 생각나가지고 이번에도 한번 사볼까? 한 1년 있다 또 오르겠네?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있다는 거거든. 맞습니다. 번호수가 네. 무슨 얘기 하거나 말거나 상관없이. 네. 그래서 그걸 쪼개가지고 와 이게 진짜 그거는 변호사도 그 법 논리를 주장하기가 애매할 것 같은데 주장 실제로 했나 모르겠네요, 진짜. 와 그거를 그렇게 쪼개가지고 해버렸더라고요. 별건 사실 그런 재판에서는 크게 이제 1차, 2차 시기로만 구분을 했는데 네, 1차는 이제 그 공소시효가 지난 건 맞고 정리해서 날렸고 근데 2차만 이제 기소가 예, 됐죠. 했는데 여기서는 또 2차 내에서도 또 쪼개버렸더라고. 보니까 세 개로 쪼갠 거예요, 말하자면은 와. 세 개로. 그 계좌별로. 네, 앞에 두 개는 그래서 공소시효 완성, 뒤에는 완성되지는 않았지만 뭐 이런 그거는 이제 공범이 아니어서 그 김건희가 그냥 개인적으로 한 거고. 무죄. 와 진짜 와 이거는 진짜 와 이거는 정말 상상을 초월합니다. 제 개인적인 느낌은 그렇습니다. 아니, 개인적 느낌을 떠나서 법리적으로도요. 항소심 가서 달리 판단 나올 거라고 보여집니다. 저는. 이거는 예, 예. 항소심에서 깨지지 않으면 진짜 예. 대한민국 법원이 망할 일이에요. 이건 아니 이게 기존의 판례를 정면으로 어기고 있는 하급심 판결인데 이 중범죄에 대해서 아 그래 주식 시장 지금 이제 정상화 되고 있는데 이게 뭐 하는 짓입니까? 글쎄 말입니다 정말. 알겠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관련해서 내일도 좀 깊이 있게 다룰 예정이니까요. 재판 관련해서는 여기서 마무리 짓고 또 준비된 내용이 있으니까요. 우리 두 분과는 여기서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하나만 네. 말씀드리면은 어쨌든 이게 이제 검찰에서는 다 그렇게 혐의 없다고 정리를 해버렸잖아요. 그때 예, 그 예. 조상원 차장인가요? 누구? 그 이름이- 4인방 보여드릴게요 네, 저희가. 이름이 조상원, 사인방. 최재훈. 예, 4인방이에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무혐의로 덮어준 사람들. 네. 예, 박성재, 이창수, 조상원, 최재훈이. 네. 그때 당시에 어쨌든 그 시세종 행위에 대한 인식과 예견도 없었다라고 이제 아예 그냥 확실하게 정리를 해줬어요 무혐의로. 네, 맞아요. 근데 이제 아주 잘못된 판결이긴 하지만 인식까지. 적어도 얘네들은 틀린 거야. 그 내용은 인정해 준 거야. 맞아. 인정한 거야. 네. 예, 공모는 정말 말이 안 되지만 맞습니다. 시세 조종 행위에 대한 인식은 그렇습니다.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그러니까 네. 인식까지는 어쩔 수 없이 인정을 할 수밖에 없으니까 안할 거기서 수가 없죠. 그렇지. 공동 정범이 아니다 이제 거기서 자른 건데 이건 문제가 있습니다. 네. 저 검찰의 그 무혐의 처분을 한번 꼭 짚고 넘어가고 싶어가지고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저거를 다룰 기분이 아니에요 지금. 지금 이제 저런 거 지금 잔뜩 준비해놨거든요. 자 이제 봤지 덮어준 애들 해갖고 하려고 잔뜩 준비해놨는데 지금 이거를 할 여유가 없어요 지금. 맞아요. 네. 진짜 어이없는 게 지금 준비해 주셔가지고 제가 좀 봤거든요. 도이치모터스 아까 선거 나온 시간 2시 41분에 폭등해가지고 주가가 폭등했다고? 주가가 20% 넘게 지금 폭등했다가 다시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그랬어요. 네, 알겠습니다. 자 일단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로 더 푸른 대한민국으로 가는 길을 응원해주세요.